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채팅도 할 수 있고 예. 지금 버뜩혀 보이소. 자랑스런 자갈치 아기네. 어제 오후 1시 기준 부산에서 신규 확진자가 50명이나 나왔답니다. 그중에 31명은 사상구에 있는 반석교회에서 나왔다 해갖고 또다시 교회발 확산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부산 전역에서 코로나19가 퍼져 있어갖고 이게 더 확산되면 웃자노 걱정이 많은데 내일 또 수능 아닙니까? 이래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인데 예. 오늘 같이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더 정확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앞서 뉴스에서도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요소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교수님께는 좀 궁금한 사항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반석교회에서 전부 신도가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만 다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었고 이제 설교가 불편하니까 목사님만 이제 마스크를 뺐단 말이죠. 근데 확진이 31명이나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밀폐되면서 또 사람들이 또 밀집돼 있으면서 그리고 밀접하게 이렇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주 위험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환기가 안 되는 거는 환기가 안 되면 우리가 보통 1m, 2m 거리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거리에 상관없이 6m라도 그 밀폐된 환경 안에서는 환기가 안 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거의 공기 감염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사상구에 있는 그 교회가 아주 좁은 공간에 여러 많은 분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더라도 이 사이로 공기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겨울에 힘든 게 실내 생활을 해야 되고 또 환기를 하면 추워지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참 걱정되는 부분이 요소에. 그거 하나 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KF94 마스크 쓰고 있다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살짝 떼어가지고 크게 숨 한 번 들이쉬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비말 같은 경우에는 무거워가지고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살짝 숨 쉬면은 나름 괜찮지 않을까. 우리도 또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쌓인 노하우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마 그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렇죠. 환기가 안 되면 사실 KF94 내지는 또 우리가 덴탈 마스크나 KF8 마스크 이것도 그 방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가능한 한 KF94를 쓰되 코 주위로 촘촘하게 이렇게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환기를 난방 틀기 전에 30분, 끝나고 30분 또는 2시간마다 환기를 시키고 만약 이런 교회 같은 경우면 창문의 한쪽을 좀 열어서 환기가 계속 공기가 들어오게 하면 공기가 정체가 안 되면 이 비말이 바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비말의 침방울이 말라서 날아가면서 비말 색만 남아서 공기 중에 떠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답답해가지고 마스크를 잠깐 내린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환기가 되어 있는 곳이나 아니면 실외에서 잠깐 내렸다 올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핵심입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만지면 반드시 손 씻어야 되지.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맞습니다. 제가 늘 마스크를 열심히 쓰자고 주장을 하고 다녀서. 가능한 마스크도 가운데보다는 가쪽으로 끈이나 가쪽의 부분을 만지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저희가 뉴스 얘기하면서 부산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1.92로 전국 1.4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하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부산뿐만 아니고 서울은 지난주 금요일인가는 2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 분의 감염자가 몇 명한테 전파를 시킬 수 있느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만약 2면은 한 명이 2명을 전파시키는 거죠. 그래서 1점대 미만이면 우리가 확산이 잘 안 되는데 1.92라면은 거의 한 명이 2명까지 이 감염이 되니까 한 명에서 2명, 그다음 4명, 8명, 16명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 만에 10명에서 20명, 50명 똑같은 패턴으로 증가됐거든요.
근데 다행히 좀 시민 여러분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금 참여하시면서는 지금 50명대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예. 이번 주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한 게 조금 지난주부터였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올라가면서 하루 100명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표가 딱 났을 때 그리고 아니면 확진자가 딱 그 나왔을 때라고 얘기하면서 맞아 오늘 내가 확진자 나오는 그 공간에 오늘 발표됐을 때 그 공간에 안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진자가 확진을 퍼뜨렸을 때 그 공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인데 저는 어제 저 안전문자 보면서 그 편의점에서 몇 시, 7시부터 11시까지인가요? 그 계산원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다. 근데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은 와서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방역당국에서 안내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다 계산원 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또 이례적으로 그게 안 썼기 때문에 또 발생했나 보죠? 이게 이 바이러스는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특히 감염자가 마스크를 안 쓰게 되면 감염률이 거의 10% 정도로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편의점에 오신 분이 마스크를 썼더라도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편의점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원하면은 안에 공기가 환기가 될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지 않으면 환기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아마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쪽에 방문한 분들도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문자를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뭐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버스도 그렇고 밤에 또 경찰들 뭐 얘기 들어보면 이런 상황이 이런데도 꼭 또 철없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술을 많이 드시고 막 이게 좀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그 종사자들은 또 그분들을 어떻게 또 안전하게 집에 귀가시켜야 된다 아닙니까? 네네네. 마스크도 안 쓰고 이러고 있다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아마 부산시에서 2단계 강화된 조치를 하면서 저녁에도 대중교통 수단을 한 20% 축소를 시키고 그렇죠. 식당도 지금 9시 이후에는 이제는 이용을 하지 못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가지 제일 걱정은 이제 병상이 부족하다는 건데 대구로 이제 한 60명 정도가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생활치료센터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데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생소해서.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확진된 분들을 우리가 이제 부산의료원으로 다 보내는데 이분들 중에 젊은 분들이나 위험 요소가 없는 분들은 심지어는 증상이 없는 분도 있고요. 그냥 가볍게 콧물이 나거나 기침 정도 나오는 정도, 폐렴도 없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사실 의료기관에 많이 있으면 이게 진짜 정말 이렇게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요소들이 많은 치료를 좀 중재를 해야 되는 분이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는 못하니까 그런 분들은 생활치료센터에 있으시면서 그 방역 당국에서 매번 체크합니다. 증상이 추가 있는지 열이 나는지 그런 거 추가하다가 만약에 열이 나거나 폐렴기가 있거나 폐렴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오면 바로 또 의료원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의료원의 병상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서 부산시도 올 초에 이제 인재개발원 쪽에 해서 그런 걸 비슷하게 운영을 전국에서 먼저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잘 사용해서 그 이후에 생활치료센터가 개소되면서 전국적으로 사용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생활치료센터에 만약에 이제 들어가는 확진자분들도 굉장히 좀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왜냐하면 코로나19가 갑자기 발현해가지고 지금 당장은 콧물 나고 뭐 별 이상은 없는데 갑자기 막 폐렴으로 진행돼서 팍팍팍 나빠지면은 응급 환자들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런 부분들을 매일 여러 번 체크를 하고 그런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특히 그 중에서는 젊은 분보다는 우리가 이제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폐렴으로 넘어갈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의료기관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 계신 분도 바로바로 체크되면 바로 전원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또 내일 수능이라서요. 뭐 여러 가지 저희도 그렇죠. 연결해 보니까 뭐 가림막도 설치하고 마스크도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대충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고3 학생이나 학부모는 1년 이상 준비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면 너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내일인데 부모, 형제나 선생님들이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까지 참여하셔가지고 이 수능을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제가 어제 교육청 안전지원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수능 치러야 되는데 확진된 학생 같은 경우는 부산의료원에 벌써 병상을 준비해둔 상태고요. 네. 지금 병상이 모자라도 그 병상만은 확보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자가격리된 학생들도 있잖아요. 네네. 예, 그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따로 학교를 배정해서 충분하게 거리를 두고 환기가 되게 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고 예. 또 일부 학생은 또 수능 치러 학교에 와서 있는 중에 갑자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그렇죠. 각 학교별로 별도 공간을 또 준비했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만반의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안전 안내 문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진짜 수십 통씩 네.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내 생활 공간과 굉장히 옆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도 혹시 되지 않았을까라고 증상은 없지만 가서 이제 만약에 자기가 이제 검사를 자발적으로 좀 받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럼 네. 뭐 보건소에 전화해가지고 그냥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무료로?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지금 부산시에는 부산시뿐만 아니고 이제 서울 수도권도 그리고 전국적으로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은 빨리 검사를 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19가 아주 경한 증상에서도 바이러스가 너무 배출되기 때문에 본인이 검사가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다면 보건소 가시면은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또 부산 네. 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무더기 오류가 났다 이런 또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 사실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름 때 감천항 통해 가지고 사실 그 러시아 확진자 통해서 좀 유입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조금 걱정을 하는데 이 진단 검사가 사실 PCR이라는 유전자를 증폭해서 바이러스를 확인하는 검사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인데 이게 아주 예민하고 쉽게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증류소에서 오염이 돼가지고 음성인데도 위양성이 되는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 아마 질병관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조사하고 정도 관리라고 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이 검사는 신뢰가 생명이기 때문에 아마 철저하게 이런 정도 관리가 이제 앞으로 좀 더 될 테고 이런 검역소 검사소뿐만이 아니고 의료기관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설 기관의 검사소도 이런 부분에 더 신경 써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 검역소는 당분간은 이제 검사를 안 한다니까 또 인력들이 또 빠지면 민간에 수탁은 하긴 하겠지만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 바쁜 상황에서 또 힘든 상황이 또 다른 분들에게 일이 좀 과중하게 부과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